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분기말을 기대했는데 분기말이 약간 애석하게 마무리가 되는. 오늘 애석하셨어요?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욕심 같았으면 다 올랐으면 싶은데 떨어진 게 내 마음에 콕 박히네. 근데 뭐 이렇게 오늘 살면 안 되는데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코스피 대비는 아웃퍼폼 아닌가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네.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빠진 것도 있어서 섞여서. 그렇군요. 오랜만에 빠진 자의 슬픔을 조금 느끼는 그런 장이라고 할까? 마무리가 조금 별로였어요. 슬프네요. 네. 좀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신기해. 오늘 뭐 빨간 넥타이 매야지 했더니 정말 신기해. 뭐 그러니까 이러지? 떨어졌네요. 네. 계속 빨간 넥타이 한번 메고 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계속 하락인가? 그렇죠. 그쵸?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겠죠. 그 말이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근데 수가 이때까지 있을까요? 좀 통계적으로 보면 좀 네. 그래 왔어요. 참 신기하네 진짜. 네, 신기합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냥 노잼장이었습니다. 네. 네, 코스피 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역시 하락하니까 또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올랐을 땐 팔더니 네. 예, 개인이 코스피에서 6,400억 매수, 코스닥은 1,500억 매수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 3,000억 매도, 코스닥은 750억 매도, 기관은 3,500억 코스피 매도, 코스닥은 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현대차 그룹은 어저께는 좀 반등을 보이더니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아이오닉 5 기반으로 로보택시를 2023년도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왔고요. 현대차와 앱티브의 합작사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모셔널이 로보택시를 개발을 하고 미국의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2023년부터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야, 네. 2023년 그렇게 빨리? 예.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웠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모셔널은 이제 사람이 일단 없잖아요. 이 로보택시는. 그래서 새로운 라이다 센서 등을 탑재를 해서 자율주행 4단계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모셔널은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성공을 이미 했고 네. 아이오닉 5의 전기차 기술력까지 더해지면 이제 로보택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겠죠. 그렇죠. 네, 현재 모셔널의 경쟁자로는 이제 웨이모, 크루즈, 아르고, 모비라이, 테슬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주가는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어제 좀 올라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전반적으로 1월에 애플카 이슈 이후로는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아주 춘추 전국 전기차 시대가 왔어요. 네. 그 뭐 지금 폭스바겐에서도 2025년까지 자기네가 완전 어깨 탑을 하겠다고 지금으로서는 흰 소리로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진짜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큰 소리만 빵빵 지르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전기차 만들겠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고 그다음 저건 있을 거야. 자동차 회사 사장일 경우에 그 테슬라 시가총액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사장이야. 처음엔 되게 무시를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기분이 좀 상할 것 같은데요. 그죠. 경쟁심을 굉장히 자극할 것 같고. 나도 그거 할 수 기분 있어. 나쁘겠죠.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이 진짜인지 아닌지 도요타하고 테슬라하고 연합설 네. 나오고 있죠. 네. 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아니 원래 옛날에 그 지금 프리몬트 공장이 원래 도요타 공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적 관계도 있었고 지분도 한 3.5%인가 들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긴 했어서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도요타하고 테슬라하고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모든 것을 뚫고 뭐 수많은 질곡을 잡아뜨리면서 가려면 대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터리가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네. 근데 도요타는 분명히 세계 최강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 그림은 좀 뭐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럴듯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일본인들 그렇게 파격적인 생각을 하면서 상당 부분을 내주고 합병을 일부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던가 뭐 그러면서 자기네 라인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놀라운 진전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올해는 무조건 점유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서. 그렇죠. 폭스바겐도 상당히 많이 만들고 뭐 현대도 만들고 어디도 말고 막 다 만들고, 게다가 또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은 자율주행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에 나온 캐딜락의 그건 뭐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손 안 잡고 타는 거 막 선전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것도. 2.5세대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테슬라가 여기서 더 성장을 빨리 하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 네. 그러니까 네, 토요타고 한다면 진짜 이거는 대지각 변동인데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추가 소식이 있으면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법정 금리 또 인하가 됩니다. 24%였는데 7월 7일부터는 20%로 내려갑니다. 네. 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고요. 작년 11월에 발표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실행을 앞둔 거고요.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도에 66%에서 시작을 해서요. 2, 3년마다 계속 인하가 됐습니다. 네. 66%에서 49, 44, 40, 35, 28, 24 해서 지금 20까지 네. 온 상태입니다. 새로운 20% 금리는 7월 7일 이후부터 새로 체결하는 대출이나 연장 계약에 적용이 되고요. 7월 7일 이전의 계약은 해당 사항은 없지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정 최고금리 적용 대상자는 당연히 저신용자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일단 장점은 당연히 기존에 24% 적용받았는데 이제 20%로 내려와가지고 금리 부담이 좀 내려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이득일 테고요. 네.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20% 받을 바에는 안 빌려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시스템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2018년도 최고 금리가 28%에서 24%로 인하가 됐을 때 26만 명이 대출 만기 후에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4만 7천 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신기한 게 4만 7천 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간 게 통계 잡히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아마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사금보는 뭐 무슨 뭐 러시 어쩌고 저쩌고 이런 회사들은 아니겠어요? 근데 러시앤캐시나 이제 리드코프 상장사인데요. 거기는 불법 사금융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고 이 법정 그 최고금리 20% 적용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불법 사금융은 아예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약간 무서운 곳. 네, 저는 그런 불법 사금융을 생각해서 그 회사를 지칭한 거 아닙니다. 네. 저 소송 들어와요. 네, 조심해 주세요. 저는 거기를 불법 사금융으로 지칭한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예 오해했습니다. 아니 제도권에서 해서 그쪽 제도권으로 그러니까 제2금융에서 제3금융 뭐 이렇게 넘어가 그런 개념. 긴장되네. 땀나네. 네. 소송 당할까 봐 무서워 죽겠어.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도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요즘에 자꾸 이렇게 인기가 높아졌다고 막 이상한 것도 생기고 이래서 모든 게 신경이 쓰입니다. 네, 이번 그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좀 사전에 계산을 해봤나 봐요. 최고 금리 인하로 207만 명이 이자를 아낄 수가 있다고 한다라고 하고요. 31만 명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고 약 3만 9천 명 정도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뭐 또 참 문제가 근데 어쨌든 대출을 너무 무작정 많이 해줄 수는 또 없어요. 이 대출이 항상 이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출금 갚느라고 돈을 쓸 수가 없거든. 네. 사회 전체 통합으로 보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대출금리 인하하는 게 소상공인이나 이제 뭐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저신용자의 비용을 좀 감면시켜준다는 점에서는 괜찮지만 또 그게 너무 심화될 경우에는 또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면 오히려 더 부담이 더 가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적정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주들이 요즘에 상승세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멘트 가격 인상과 서울시장 선거 호재가 겹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달 24일 기준으로 전국 시멘트 재고 물량을 보면은 51만 톤 정도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수기 때 적정 재고 물량이 126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재고에 아직 절반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적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재고가 이렇게 낮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연기되었고 최장기간 장마 때문에 수요가 줄면서 시멘트 업체들이 출하량을 대폭 낮춘 결과였습니다. 작년 예. 기준이죠. 네, 이런 상황은 이제 시멘트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2014년에 한번 인상이 됐었는데 그 이후 7년 만에 시멘트 이 단가 인상과 관련해서 건설사와 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톤당 가격이 5,000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앞둬 있잖아요. 네. 예, 뭐 오세훈 후보나 이제 박영선 후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사실 민간 재개발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러 호재가 겹쳐서 하반기까지도 이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업계가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이제 리포트를 보면요. 향후 2, 3년 동안은 건설 사이클 수혜가 예상이 된다. 2022년까지는 시멘트 출하량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전기차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EV6 어저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첫 공개가 됐고요. 네. 오늘 아침 10시부터 사전 계약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이오닉5도 굉장히 대성공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전 계약 3시간 만에 17,000대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EV6는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기아차 최초 전기차이고요. 네. 이 속도대로라면 현대차 아이오닉5 기록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은 첫날에 23,760대를 기록을 했고요. EV6는 국내 판매 목표로 13,000대를 잡았는데요. 이를 이미 넘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EV6 가격은 스탠다드 모델, 제일 낮은 모델이 한 네. 4천만 원대 후반이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5천만 원대 중반, 그리고 제일 고급 사양은 GT라고 7천만 원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모델은 각각 3천만 원 중반과 후반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고성능 버전인 GT는 이 제로백이 3.5초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엄청 빠른 거죠? 예, 모델 Y 테슬라도 이제 3.7초거든요. 이거보다 더 빠르고요. 그리고 또 공개된 레이스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EV6가 람보르기니, 맥라렌, 포르쉐, 페라리와의 레이스에서 맥라렌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대놓고 아니, 웃으시면 아니 그게 거리가 짧으면 가능하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100km 도달 시간, 100km 도달 시간 같은 거 하면은 뭐 약간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짧은 거리 하면 유리할 수도 있죠. 워낙 초반에 토크가 폭발적으로 터지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어떤 기준을 들이대든 어쨌든 맥라렌 다음으로 2등을 했다는 거는 뭐 성능은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뭐 한국이 뭐 이런 맥라렌을 이렇게 불러 제낄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참고로 네. 맥라렌은 3억이 넘거든요. 네. 차값이. 네. 네, EV6는 이제 한 번 충전하면 450km 이상 주행이 가능을 해서요. 네. 아이오닉 5나 모델 Y보다는 주행 거리가 좀 더 깁니다. 네, EV6 배터리는 SK 오늘 이노베이션. 서울 시내에 문제 많네. 예, 오늘 조금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고 깜빡.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문제가 이게 또 많네요. 네.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다음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창문을 닫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날씨가 네. 그만큼 더워졌어요. 네. 많이 덥습니다. 네. 예.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나 EV가 화재 발생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없고 이제 깔끔하게 판매량이 쭉쭉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이오닉 5도 완충했을 때는 500km가 넘을 거예요. 근데 완충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 이 충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경계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서 저기가 테슬라가 자꾸 거리가 늘어나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조금씩 늘거든요. 예. 왜 그런 거 봤더니 막아놨던 걸 조금씩 풀어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그냥 그게 OTA의 진짜 대단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너 차를 타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돼 차가.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다운그레이드잖아요. 네. 가격도 성능도. 그렇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자동차도 이제 투자 자산이 되는 건가요?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면? 아니죠. 노트북이 쓴다고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니 차는 네? 아니 노트북은 업그레이드 안 돼? 그렇긴 하죠. 아이씨, 가전제품을 생각하시라니까. 네. 근데 요즘에 저건 있어. 너무 쇼티지거나 너무 찾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정하는 거지. 지금 빨리 많이 만들고 싶어서 지금 답답해 죽는 거예요. 지금 많이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데 이미 주문 적체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그쵸. 중고차 값이 별로 안 떨어집니다.
전기차의 중고차, 특별히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별로 많이 안 떨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상품성을 상당 부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요즘 좀 중고차 알아보시나요? 한번 알아보죠. 네. 투자를 하려면 이것저것 다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좋은 차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거르답니다. 저는 큰 차 타고 다녀요. 큰 차. 예, 네. 그리고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네. 네, 자회사를 설립해서 샤오미 CEO인 레이진 회장이 직접 자회사 CEO까지 맡는다고 하고요. 초기에는 한 1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네. 향후 10년 동안은 11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기차는 이제 외부 위탁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완성차 업체를 이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이로써 중국 내에서만 해도 이제 전기차 경쟁자는 비아디, 니오, 샤오펑, 바이두 굉장히 많습니다. 폭스콘도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한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총 190만 대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전년 대비 51%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필수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개나 소나지. 여기선 개나 대지나가 아니고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휴대폰 만드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 수 있지만은 그 대량으로 가격을 못 맞추니까 안 만들 뿐이지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초기에 어떻게 선점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이거는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2번 접는 폴더블 폰이 나오면은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보고 있는데 물건 안 사기로 유명한 네. 나침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을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폴더블 시장 올해 좀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어제 스마트폰 3위 업체인 샤오미가 뭐 전기차도 뛰어드는데 폴더블 폰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닉스 폴드라는 제품을 100만 원대의 폴더블 폰을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지난달 화웨이가 폴더블 폰 메이트 X2를 출시를 했고요. 네네. 상반기는 그러면 화웨이와 샤오미가 발표를 했고요. 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오포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폴더블 폰 경쟁자들이 작년까지는 삼성전자가 다 독주를 했다면 네. 이제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음. 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요, 올해 폴더블 폰 출하량은 작년보다 190% 늘어난 870만 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화웨이, CSOT, 레노버 등의 주요 제조사들은 반도체 쇼티지 상황을 겪어서인지 폴더블 폰 핵심 부품 비축에 나섰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인 뭐 힌지라는 부품도 적극적으로 부품 수급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돈 버는 채널 돼야 되니까 다음번에 이제 지금 좋은 업체들은 좋은 업체고 그 다음번에 뭐가 좋을까? 저는 그래 IT가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해서 저도 한 일주일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어떨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업체들의 경우는 판매를 약 500만 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마? 870만 대입니다. 그러면은 370만 대는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거고 500만 대는 삼성전자가 만들 것이고 이렇게 딱 대략 가닥이 나오죠.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과거 폴더블 폰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게 새로운 세상인 것처럼 해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줬어요. 원래 꿈에 대해서는 PDR은 곧 있을 건데 아직 안 나타난 거에 대한 그렇죠. PDR 적용하면서 높은 배수를 주죠. 높은 배수를 주는데 지금은 이미 다 나온 거야. 네. 꿈은 사라졌어. 그리고 해보니까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쓰기가 애매한데 간지가 날 듯 안 날 듯 애매한데 막 이랬던 거죠. 자,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어떻게 되냐면 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꿈이 아니고 산업으로 넘어가고 산업으로 넘어가면 결국 몇 대를 팔아서 얼마를 남길 거냐라는 걸로 넘어가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폴더블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닌 거고요. 저는 특이점이 요거였어요. 1년에 15억 대가 팔리고 삼성전자가 3억 대를 팔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삼성전자의 판매가 대략적으로 한 500만 대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밖에 안 생각해? 2%도 안 되게 밖에 못 팔아? 10명 중에 1명 안 쓸까? 이런 머리를 이런 대급박을 내가 돌린 거요. 네. 이렇게 돌리면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1000만 대 팔리면 요 관련된 이 밸류 체인들이 녹아나겠고 500만 대면 재미없겠구나. 과연 1000만 대를 팔 수 있을 것이냐? 어떨까요? 삼성전자 기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알겠죠? 제품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제품의 수준은 이제 3년 차니까 많이 오르겠죠. 예전보다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접히는 부분 울렁울렁한 것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 접히는 건 모르겠어요. 두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이렇게 접혀 있다 보니까 두께가 많이 두껍더라고요. 핸드폰 두 개 합친 거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이면은 이제 세 겹일 텐데 그것도 좀 두께를 많이 줄여준다면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지만 막 진짜 핸드폰 세 개 햄버거 같은 거. 합친 것 같은 햄버거 같다. 햄버거 이러면 패티 두 장 낀 것 부담스럽죠. 같은 느낌. 이러면 안 되지. 주머니에 넣으면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제품의 완성도를 보고 1000만 대 이상 팔릴지. 제품의 완성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1000만 대 이상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 베팅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샤오미가 발표한 이제 폴더블 폰을 보니까 뭐 접히는 곳에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UTG는 아니고 필름을 사용을 하는데도 완성도가 꽤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연출샷이잖아. 그렇게 실제로 써서 막 왔다 갔다 하면 구부러지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럼 좋다고 하지. 장사하는 사람이 아 우리 제품 나빠요 이러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긴 하죠. 네, 그럼 샤오미도 한번. 네? 제가 오늘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샀거든요. 아. 그래서 샤오미에 좀 애착이 있는데 샤오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산 이후부터 이 중국 회사의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네네. 폴더블 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어떻게 돼? 자 오랜만에 오늘 이제 산업과 섹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맥스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더 이상은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 한 요 정도까지만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SKIET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했다고 하고요. 5월 중에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회사. 네, 분리막하는 회사입니다. 네, 주관사는 미래에셋과 JP모건이고요. 기업 가치는 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분리막만 하는 회사인데? 아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투명 폴리미드 필름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IT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부분이 2019년도에 물적 분할돼서 설립이 되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분 90%를 들고 있고요. 10%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네, IPO 때 SK이노베이션은 구주 매각을 통해서 1조 원을 조달을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이제 시장에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청약을 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네, 1조 원을 조달을 하고요. 남은 지분은 61.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은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과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투명 폴리미드 필름입니다. 네, 작년 기준 매출액은 4,700억 원, 영업이익은 1,200억, 순이익은 880억 원입니다.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한다면 이 지금의 예상 밸류 7조 원은 그 PER로 한 80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이제 120배이고요. 삼성 SDI는 80배니까 뭐 요거 비슷하게 형성이 우리나라에도 되어 있습니다. 100배 종목이 나왔다는 게 참 바이오 말고 산업 IT 섹터에서 놀라운 거죠. 네, 물론 이게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21년으로 기준이 보는 게 맞지만 뭐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공모가 희망 밴드가 78,000원에서 10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하단인 7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공모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 오늘 서울시 난리 났네. 네, 오늘 난리 났네. 오늘 뭐 난리 났네. 예. 죄송합니다. 다음 내일부터는 문을 닫고 치네요. 네네. 오늘 다가 왜 이렇게 막 삐용삐용. 야. 여기 옆에 강북 삼성병원이 있어가지고 좀 그게 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할게요. 오늘 많이 오른 섹터는 증권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2%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중소형 증권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한양증권이 7% 상승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6% 올랐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28% 올랐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그 두나무 지분 때문에 그 여파가 아직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과 메리츠증권도 4%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2.4%, 며칠 쉬더니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KT는 1.6% 상승을 했고요. LG유플러스는 뭐 0.8% 빠졌네요. 그리고 은행주들도 오늘 좀 많이 많이 올랐는데요. 하나금융과 KB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나금융은 3.5%, KB금융은 2.4% 올랐고요. 신한주주는 1%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 싼 주식들이에요. 실적 대비, 그다음 자산가치 대비, 모든 것 대비 다 싼 주식들인데 오늘 그래서 특징이 이거 외에도 구석탱이 있는 싼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이게 투자가 그게 애매하니까 싼 주식으로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 그 IRP 고객분들에게는 증권 ETF도 일부는 권해드렸었는데 아주 이렇게 되면 결과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황 사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네. 네, 이 사태 촉발한 게 이제 CFD 때문이거든요. 레버리지를 쓰는 상품인데요. 한국에서도 이 CFD 잔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이 하락장에서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 극심한 변동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CFD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한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360% 급증을 해서 네.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네, CFD 잔액은 2019년 말 8천억 원 수준에서 올해 1월에는 4조 8천억을 찍고요. 소폭 내려왔지만 2월에도 4조 원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CFD 2월에 계좌 수는 4,200여 개에서 작년 2월에 4,200여 개였고요. 올해는 1년 만에 15,000개 수준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네. 네, CFD 거래를 하면 진짜 매수 주체가 아니라 증권사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이 들고 있어도 CFD를 통해서 샀다면 뭐 나의 보유 현황을 내가 공시를 할 의무가 없으니까 누가 보유했는지 알 수가 없죠,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빌황의 포트폴리오도 뭐 시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네. 뭐 아름아름 아는 거 외에는 좀 정보가 안 알려진 점이 좀 많았는데요. 사실 이 사태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몇십조 규모의 뭐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를 우리 시장에서도 당연히 타산지석으로 삼고 뭔가 제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HTS에 보면은 종목별로 공매도 잔고, 공매도 현황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종목별로. 근데 이 CFD 잔고도 좀 공개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CFD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1을 갖고 있어. 1을 갖고 있는데 내가 좀 뭔가 좀 레버리지를 써서 하고 싶어. 근데 보통 우리는 신용 계좌를 터가지고 신용을 써가지고 그렇게 신용 매매를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뭐냐면 일종의 전문 투자자예요. 전문 투자가 증권회사하고 협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증권과 어떤 걸 하냐면 토탈 리턴 수합이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 돈을 1억을 받고, 아니 1억이 아니고 한 100억을 받고, 걔네 그 증권회사의 그 레버리지를 한 500억 땡겨 쓰는 거죠. 네. 뭐 많게는 뭐 1000억을 땡겨 쓰는 경우도 있다고 10배까지. 네. 땡겨 써서 그네들 계정으로, 증권사 계정으로 주식을 막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 게 아니고 증권회사 계정으로 샀으니까 누가 어떻게 샀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또 어떤 네, 주체. 그쵸. 주체가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B랑도 그런 토탈 리턴 수합을 여러 증권사들과 같이 했고 그것들이 서로 모르는 거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는. 네. 네. 그래서 이건 항상 개인들은 그냥 속편하게 지금 시점에서 3천이 넘은 이 시점에서 4천이 간다고 할지라도 과연 레버리지를 써야 하나? 레버리지 안 쓰시는 게 좋겠고요. 레버리지 안 쓰고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실력이 진짜 실력이라는 말씀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